자, 2023학년도 기출문항 해설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출제된 기출문항 시험지지 않습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한. 그러면은 올해 출제할 출제진들이 문학 전공 선생님들이 가장 1순위로 참고할 만한 그 문제지가 뭘까요? 바로 가장 최근에 나온 시험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지금 정치에서 이제 교육의 문제를 가져갔잖아요. 감시와 처벌의 시대입니다. 뭐 평가원장도 바꿔버리고 뭐 대입 책임자도 바꿔버렸어요. 6평을 본 직후에 지금 바꿔버렸고 무엇보다도 EBS에서만 출제한다, 이런 방침. 그리고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은 다 뭐 킬러 문항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온 데서 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EBS의 수특하고 수완에서 다뤄진 내용하고요, 최근의 기출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꼼꼼하게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는 그냥 귀로 눈으로 흘려듣는 강의가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다는 자세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가슴으로 확 새긴다, 가슴에 각이 난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꼼꼼히 들어 나가셔야만이 정말 그 쉬운 문제도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평가원 문제는 해설지가 없잖아요. 전부 다 막 주먹 구구식으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LSK가 누군지 알죠? 그 LSK가 바로 직접 해설을 다 쓰고 직접 강의를 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기출문학 그 해설, 진짜 여러분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 해설 강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공부를 꼭 해 나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 해설지는 이제 각 문항 하나하나마다 제가 출제 배경, 정답의 근거, 오답의 근거, 그 다음에 기본 개념, 핵심 단어들까지 제가 일일이 제가 직접 해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들으셔도 전혀 손색이 없고 가장 신뢰할 만한 그 강의다, 이 점을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이 기출문제 꼭 거의 암기하다시피 꼭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간에 이제 문학에서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라는 게 뭐냐, 그걸 제가 해설하면서 이제 쭉 안내를 해드릴게요. 기본 개념이라는 게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요. 그 원리적인 측면까지도 꼭 기억을 하고, 또 제시문에서 이제 찾아야 될 기본적인 그 핵심 정보들 있잖아요. 최척전부터 할 텐데, 최척전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발췌문의 구성 원리 있잖아요. 서로 이질적인 전반부, 후반부, 이질적인 장면을 발췌한다. A4 용지 한 장에서 절반 정도 분량에. 그리고 이제 전반부는 첫째 줄에서 열째 줄 사이에서 반드시 뭐가 나온다? 반드시 갈등이 나오죠. 뭔가가 없어서 생긴 갈등, 결핍. 원하는데 없는 것이 뭐냐? 이별. 나라가 없다. 돈이 없다. 또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적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외부적인 갈등, 외적 갈등 있잖아요. 공격자, 외부에서. 외적 갈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없어도 내적인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부부 간 갈등이냐, 인물 간 갈등이냐, 음모자가 있느냐, 이런 거 잘 보고 갈등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반드시 이제 배경이 나오잖아요.
문학에서는 삶을 다루는데 삶의 1위 조건이 뭐다? 시공이단 말이야. 시간, 공간. 시간적 배경 반드시 나오죠. 시간 표지요. 어제 그제 뭐 봄날 뭐 이런 거 2시간이 흘렀다. 항상 시간 속에서 어떤 공간 속에서 공간의 이동이 있느냐, 또 공간의 배경 묘사가 있느냐. 공간만 나왔다고 해서 배경 묘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감각적 이미지로 배경 묘사가 있느냐, 두 개의 서로 다른 공간의 대비가 있느냐, 이런 것들, 갈등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이제 어떤 것 때문에 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소재들, 부채, 뭐 가방, 뭐 꿈에 나타나는 어떤 비현실적인 존재,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게 인과적인 논리, 서사에서의 인과성, A로 인해서 B냐, 인과성 논리. 그리고 이제 대화, 어떤 내면 심리, 행위, 어떤 외양 묘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는 말, 하는 행위를 통해서 뭘 드러낸다? 인물의 성격, 캐릭터죠. 이 인물의 성격은 어떤가.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 그 행위가 보여주는 것에 따르는 인물의 정서는 뭐냐, 불쾌감이냐, 기쁨이냐, 화를 내고 있는데 슬픔인지, 화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즐거움인지, 이런 인물의 정서, 상황 파악,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반드시 무너지는 소설이라면은 반드시 무너지는 바로 그것을 출제의 타당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윗글에 대한 설명,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 또 A, B의 기능, 또 보기 문제. 이게 전부예요. 뭐 고소설은 크나큰 뭐 현대소설적인 기법, 내면의식의 흐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으로. 그 대신에 이제 인물 간의 관계, 어떤 행위가 보여주는 의미, 또 부분적인 그 장면에 대한 그 감각적 이미지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가, 인물의 심리나 인물의 정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보를 탁탁 있게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출제의 그 타당도, 무엇을 출제하는가, 그리고 출제인들은 여러분들이 뭐 맞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걸 다 틀려버릴까 걱정하는 사람들이거든. 신뢰도.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답이 아닌 것이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답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논리, 출제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의 하나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설명을 보면은 평가원에서는 출제를 이런 식으로 한다, 출제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제공받을 수가 있다. 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가장 최근에 나온 최측점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같이 재밌게, 즐겁게, 흥미를 가지고 제가 제공해 준 것들을 잘 유심히 들으면서 가슴으로 강의를 듣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반드시 나옵니다. 이러한 출제의 논리를 익히도록 하자. 자, 화면 보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고소설 최측정이란 말이야. 이게 최측정은 뭐 역사 소설이고 현실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최측과 오경이 오렵살이 만나서 또 전란의 임진왜란을 통해서 전란 속에 헤어지게 되고, 또 각국 나라를 이렇게 방황하다가 중국, 일본, 또 베트남까지 공간적인 배경이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 상당히 스케일이 큰 소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 몽석이, 또 몽선이, 또 그 아들들의 배우자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당히 그 스케일이 큰 소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또 비현실적인 요소도 있어요. 장육 존불이라고 하는, 장육 금불이라고도 하고 6척이나 되는 큰 높이의 그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큰아들 몽석이를 그 출산을 예고해 주기도 하고, 그 등에 이제 붉은 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신이한 존재, 신이한 존재의 꿈으로의 그 예언, 또 위기에 빠질 때마다 장육존물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또 구출해 예언해주는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까지가 이제 가미가 되면서
그때마다 이제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또 그때마다 새로운 또 고난이 찾아들고, 또 문제 해결을 펼쳐나가는 인물들의 위기와 고난, 그리고 극복의 과정이 굉장히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서사적 흥미담을 갖추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소설이었는데, 뭐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최척전은 꼭 해야 된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대로. 자, 제시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이러한 뭐 지식이 없어도 시험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딱 그것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먼저 문제를 항상 먼저 보세요. 문제는 이제 4문제가 나올 텐데 18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이건 이제 정보 일치 문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서사적인 기법하고 내용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은 시를 삽입했다, 시가 나오겠죠? 근데 인물 간의 갈등이다. 그럼 뭔가 이제 인물과 인물 사이에 갈등이 나왔다는 것은 외적 갈등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공격자라든가 음모자 이런 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또 인물의 행위 나오겠죠. 또 주변 인물 나오겠죠. 감각적인 배경 묘사 나올 수도 있잖아. 뭐 감각적인 배경 묘사라는 것은 시청, 후미, 촉각, 어떤 소리, 냄새, 뭐 촉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대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작품을 읽어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 얼른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이해니까. 소설은 인물 아닙니까? 그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책척하고 오경이기 때문에 주변 인물과 더불어서 설명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뭐냐, 이게 나왔으니까 뱃사람들, 최척, 오경, 친척들. 최척은 주인공인 거 2개 나왔고, 오경이 여주인공, 친척들 나왔고, 뱃사람들 이건 주변 인물이죠. 이게 나왔다. 이거 보고 20번은 기억에서 미음. 이 기억에서 미음은 이제 대부분 어떤 시간 표지어나 공간 또는 뭐 대화 장면, 또 뭐 내면 의식 흐름,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부분 문제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보기 문제죠. 보기 문제. 보기로 감상해라. 그러니까 보기 내용 일치, 제시문 일치, 선지하고의 상관도 이걸 잘 봐야 되니까. 아, 이런 게 나왔다. 역시 문제는 뭐 어김없이 출제할 만한 타당도를 갖춘 것들이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이제 제시문 구성법을 딱 보면은 첫 번째 대목에서는 이제 이 앞에 부분 중략, 그 앞부분하고 중략 뒤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익숙한 사람은 이제 중략 부분에 보면은 전란으로 이별을 했다. 그러면 앞에 부분은 전란으로 이별하기 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중심 인물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갈등의 원인, 갈등은 무조건 나온다. 배경 묘사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잘 보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줄에서 한 10째 줄 사이는 이렇게 눈독을 들여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몰라도 이제 체크해야 돼요. 중심 인물 나오면 그 인물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게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가, 갈등에 항상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응? 원인 잘 보고, 그죠? 뭔가가 갈등이 있단 말이야. 삶은 갈등이에요. 자, 혼례를 마친 후에 최척이 이제 결혼했네?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오경과 최척이가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그 갈등 부분도 있어.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결혼했어. 어쨌든 집으로 왔어. 하인들이 기뻐했어. 뭐 하인들이 음모 안 했습니다. 다 기뻐했어. 여기서는 지금 외적 갈등이라는 게 없어요. 외적 갈등이 없습니다. 다 좋아했잖아. 대칭에 오르자 친척들, 아까 친척들 나왔었잖아. 다 좋아했어. 음모자가 아닙니다. 기뻤어. 갈등이 없어. 사방 이웃으로 퍼졌고, 시집온 오경은 소매를 걷고 올린 채 손수 걷고 절구질하고 행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시댁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 이제 유교 사회에서는 여성은 하나의 그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강하죠. 시댁을 위해 봉사를 해야만 했어. 이제 굉장히 규범적인 인물입니다. 모범적인 여성상이잖아. 시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하고,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와 예의를 갖춰서 이웃 사람들이 이를 듣고 양홍이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는 낫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양홍이나 이 포선의 아내는 다 고사성어 속에 옛날에 좋았던 아내의 이름들이다. 이 정도로 보고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보다는 낫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 이웃 사람들, 친척들하고 외적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물 간 갈등 이런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는 인물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갈등이 없어. 아직은 이제 뭔가 나오겠죠. 자, 최측은 결혼 후에 뜻대로 돼가지고 재산도 불었어요. 다만 자식이 없어. 요게 갈등이네. 요게 갈등이야. 자식이 없어. 그래서 걱정인데 최측 부부는 후사를 염려해서 매월 초하루가 되면은 이제 시간 표지에다 밑줄을 그었잖아. 이게 어김없이 시간 표지가 나온단 말이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만복사 절에 올라가서 불교적인 배경의 소설이라고 봐야죠. 부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정월 초하루 애도,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매월 초하루니까 그 중에 하나인 정월 초하루 1월 달에 만복사에 올라 기도를 하는데 장육 금불, 여기에 이제 비현실적인 존재의 등장이죠. 신이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신이한, 신기하고 이적이죠. 초현실적인 존재란 말이야. 장육 금불이 6척이나 되는 금으로 만든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오경이 꿈에 나타나서 나는 만복사의 부처인데 너희 정성이 정말 좋았다. 사내 아이를 점져주겠다. 아이 주겠다.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경이 그 달에, 여기 시간 표지란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이게 기억에서 디귿까지, 미음까지 다 시간 표지로 출제를 한 거죠. 시간, 공간, 언제, 어디서 시간 표지를 가지고 잉태했잖아. 아들을 낳았죠. 등에 붉은 점이 있어서 이게 이제 징표야. 신이한 인물이 점지해준 아이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꿈속에 부처님이, 부처석자, 부처님이 점지해준 아들이다. 그래서 몽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갈등의 해결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부처님이 해결을 해줬어. 최적은 피리를 평소에 잘 불었고, 매양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이면 항상 아내 곁에서 피를 불었던 낭만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풍부해. 현실보다 더 이상적인 감정이 풍부한 낭만적인 인물입니다.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 밤인데, 그러니까 항상 불었고 그 중에 하나인 어느 봄날에 어둠이 깊어갈 무렵 바람이, 미풍이 잠깐 불며 달이 환하게 비치고, 여기 이제 배경 묘사야. 이게 배경 묘사죠. 달은 뭐냐면 시각적 이미지잖아.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져서 향기가, 이건 후각이단 말이야. 바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닿아서 느끼는 것이니까 이게 뭘까? 촉각적 이미지야. 여기에 최적은 오경과 함께 술을 따라 마신 다음에 침상에 끼어서 피디를 부니 그 여음이 하늘걸으며 퍼져나갔고, 청각적 이미지죠. 오경이 침묵하다가 저는 평소에 시 없는 것을 여자가 좋지 않게 여겼다. 이제 봉건적인 여성이죠. 시 읊으면 좋죠. 재능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맑은 전경을 대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 대한 재능이 있죠. 자기가 그렇게 나대는 걸 싫어했다. 그래서 이제 오경이 최척의 피리 소리에 화답하는 한시를 지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왕자진이 피를 부니, 피를 잘 불었던 사람이 모양이죠. 달도 따라 내려와서 들으려는데, 이게 최척의 피리 소리를 듣고 이제 달도 따라서 내려와서 들을 정도로 흥겨운 피리 소리다. 최척의 피리 소리를 칭찬하는 거죠. 최척 너는 피리가 정말 구리다.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바다처럼 푸른 하늘에 이슬이 선을 하고, 이제 배경이죠. 때마침 날아가는 푸른 난새를 타고 함께 타고서도 안개와 노을이 가득해 봉도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구나. 이런 한시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좋다는 뜻이죠. 최척은 평소에 자기 아내가 이렇게 시 잘 없는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기 아내의 재능을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 놀랐다 이거죠. 이 부분이 이제 결혼 직후에 최척과 오경의 그 행복한 결혼 생활, 낭만적인 배경 아래서 즐겁게 지내던 그 장면을 하나 이제 여기서 발제를 한 거죠. 그러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전란으로 인해서 이별을 했어. 이제 갈등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것은 이제 인물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 현실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별하게 된 거야. 최척은 중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가족과 헤어져서 배를 타고 안남은 지금 베트남입니다.
안남국이라는 게 지금 베트남 부분이에요. 처량한 마음에 피리를 불었어. 자, 근데 이제 가족과 헤어져서 베트남 쪽으로 가면서 이제 아내한테 불러줬던 피리를 쫙 불었는데 갑자기 피리 소리를 듣더니 옛날에 아내가 불렀음직한 한시가 그 일본인 배에서 한시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측이 일본인 배에 이르러서 조선말로 물어보는 거야. 어젯밤 시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생략이 됐는데 피리를 부니까 거기에 화답을 했던 그 한시, 아내가 그 한시로, 아내가 아니면은 부를 수 없는 한시가 들려왔기 때문에 최측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그 일본인 배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 한시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 나도 조선 사람이어서 한번 만나봐서는 한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야. 어? 내가 지금 다른 나라를 떠돌고 다니고 있는데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엄청 기쁘겠다 이거죠. 고국 사람이 바로 오경이 아닙니까? 오경을 두고 한 이야기야.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같은 고국 사람, 내 아내를 만나면 분명히 내 아내가 불렀던 한시인데 네 아내란 말을 안 하고 지금 같은 조선인을 만나는 것이 어찌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고 이제 배 안에서 자기를 찾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오경이도 생각하기를 내면에 심리가 나와 있죠. 어젯밤 들은 피리 소리가 최측의 소리죠. 조선의 곡조인데다가 평소에 익히 들었던 남편의 소리와 너무 흡사했어.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깊어서 저절로 한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서술자가 이제 그간의 사건을 요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보를 보고 이제 맞춰야 되겠지. 오경은 자기가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황릉이 뛰쳐나와서 채찍을 보았죠. 이제 부부가 만난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기뻐서 백사장을 막 뒹굴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행위단 말이에요. 이런 행위는 당연히 기쁨의 행위지. 목이 메고 기가 막혀. 안정할 수가 없었고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자 피가 흘러. 이거는 이제 고통이 아니라 기쁨의 행위라고 봐야죠. 너무나 기뻐서 피눈물이 흘러. 서로를 볼 수 없을 지경이야. 양국의 뱃사람들이 이제 주변 인물이지. 모여들어 구경했는데 친척이나 친구로만 알았는데 부부 사이라는 걸 알고 다 소리쳐 말했죠. 야, 이상한 일이다. 이건 하늘의 뜻이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보지 못했다. 최경이 오경한테 이제 강가에 끌려갔었는데 전란 속에 아버지와 장모님은 어떻게 됐냐. 오경이도 정신없어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통곡을 하자 옆에서 보던 사람도 슬퍼해서 눈물을 닦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제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최측과 오경이 타국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배에서 필소리로 인해서 서로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출제가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극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이 극적인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연극이나 영화를 말한단 말이야. 그럼 연극이나 영화는 여러분들 보기 어떻습니까? 밋밋한 대목이에요? 아니죠. 물론 이제 서정적이고 밋밋한 대목도 잔잔한 대목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연극이나 영화 같은 데에서는 일상적인 것보다는 격렬한 대화가 나와도 굉장히 격렬해. 그 갈등 양상이 굉장히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적이라는 것은 눈에 확 띌 정도로 격렬하고 특이한 것, 좀 과장될 정도로. 그래서 주목을 하기에 충분해. 그걸 극적인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적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연극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이러한 대화나 행위 중심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극적이라고 하는데 이 대화나 행위 중에서도 어떤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눈에 띌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만났다. 근데 단순하게 만난 게 아니라 극적으로 만났다. 20년 만에. 눈에 확 띌 정도로. 야, 주목할 정도로.
극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싸움을 해도 격렬하게 싸움을 해. 대화도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격렬하게. 이게 극적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소설은요, 극적인 대목이 나온다고 보면 돼. 대부분. 밋밋한 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배경 묘사를 통하여 주제의식을 심화한다거나, 한번 써줄게요, 내가. 이런 게 무조건 맞는 거야. 배경 묘사를 통하여 주제의식을 심화한다거나, 뭐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거나, 정서를 심화한다거나,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배경 묘사가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뭐 대화나 행위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암시한다거나, 이런 거. 또 극적인 장면을 제시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한다거나, 이런 것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대부분 이런 것은 무조건 맞는 것이야. 자, 이렇게 보고, 자, 이제 18번부터 한번 보자고. 한번 보세요. 자, 이 글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내용과 일치가 돼야겠잖아. 그 시가 한시가 나왔잖아. 아까 오경이가 지었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인물 간의 갈등 이거 아니잖아요. 한시를 오경이가 지었는데, 뭐, 최철이가 닥쳐, 이런 걸 한시라고 짓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시 때문에 뭐 갈등이 없어요. 또 인물의 행위는 나오잖아. 연속적으로. 나열된 장면을 통해서. 뭐, 최철이가 오경을 만나러 간다거나, 오경이가 남편인가 싶어가지고 나온다거나, 뭐, 오경이가 시집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뭐 하고 인물들의 연속적인 행위는 나온단 말이에요. 행위가 있으면. 근데 신분 변화 과정 이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3번 주변 인물들이 알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 그러면 중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경하고 최척인데, 뭐 오경하고 최척에 대해서 뭐 그 상반된 평가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 주변 인물이라는 것은 뱃사람들이라든가, 그렇죠? 뭐 주변 친척들이라든가, 마을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최척이는 어땠다, 오경이는 어쨌다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 감각적인 배경 묘사, 요거는 이제 아까 피리 소리를 불었을 때 달도 따라서 내려와라고 하고 바람은 부고 향기가 있고, 아까 이 부분 있잖아요. 감각적인 배경 묘사, 이게 이 부분 있잖아. 여기에 요 부분.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후각, 바람은, 촉각, 향기, 후각, 또 달, 시각. 이렇게 감각적인 이미지, 배경, 이걸 통해서 인물의 행동이 전개되는. 그러면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인물의 행동이라는 것은 뭐야? 바로 이 인물이라는 게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뭘 한 거예요? 최척하고 오경이가, 최척은 피리를 불고 오경이는 한시를 적었잖아요. 그래서 인물의 행동이 전개되는 그 상황이 나오잖아. 그 상황이 나왔어.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낭만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이 낭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현실적인 어떤 그 남루함, 비루함, 어떤 사실적인 현실의 사실적인 그런 것보다도 더 아름답거나 더 서정적인 것을 말해요. 낭만적이다. 그 말은 현실보다 그 이상의 아름다움. 사랑도 현실적 사랑, 낭만적 사랑. 현실보다 더 아름다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오경하고 최척이가 피리 불고 한시 짓고 하는 것은 현실의 어떤 그 고달픔이나 가난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낭만적인 두 남녀 주인공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 감각적인 배경 묘사가 있고. 그러니까 낭만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서 인물들의 행위가 전개되는 그 상황에 낭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이 어떤 분위기냐. 그럼 요 부분은 낭만적 분위기가 맞기 때문에 맞다. 이거고, 인물들의 대화 나오잖아요. 최척과 오경이 만나서 하는 대화. 그리고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대화를 통해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다.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대화가 나오긴 나오는데, 인물 간의 대화. 근데 최척과 오경이가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최척은 그간의 소식을 물었다. 예, 오경이는 대답했다. 그럼 대화가 나오는데 지금 이 대화의 내용은 아버지와 장모님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었고, 오경이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물들의 가족들의 행방을 묻는 것이지, 대화가 나왔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다른 인물들의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드러낸 게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여기 선지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화가 나온다. 그럼 이 대화가 나온다는 거 가지고 맞냐 틀리냐가 별로 결정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대화가 있는데 대화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맞고 틀리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맞고 틀리고 그렇게 안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대화를 통해서 뭘 드러내느냐, 이 대화를 통해서 뭘 드러내느냐,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후반부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를 드러내고 있느냐, 그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제 올해도 이렇게 나온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19번 보면은, 자, 계속해서 보죠. 뱃사람들은 이제 뭐 최척과 오경이 만나는 걸 봤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주변부 인물인데 최척과 오경의 관계가 자신들이 생각하던 것과 달라서 놀라워했다. 이 뱃사람들의 이제 이 주변부 인물들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노비라든가 뭐 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닌 그 주변부 인물들인데, 이 주변부 인물들에 대한 반응과 태도, 이런 것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여기서 최척과 오경이가 만나는 거를 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야? 여기 보면은 뱃사람들이 조작거리처럼 모여들하고 구경했는데,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죠. 부부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잖아. 친구쯤으로 알았단 말이야. 지인을 만났나 보다. 근데 부부가 저렇게 만나? 깜짝 놀라워했다. 이거 맞잖아요. 틀린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최척은 이제 중심부 인물이니까, 중심 인물이잖아. 강둑을 내려가서 자신을 다른 사람을 떠도는 사람이다,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다,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자기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냈단 말이야. 내가 고국을 떠나서 타국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자기 고국의 사람을 만나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저 한시의 주인공을 만나고 싶다. 혹시 이제 아내일까봐. 그걸 드러냈잖아. 여기 앞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이게 이제 최척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기쁜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최척이가 자기 감정도 이야기를 하고, 이 아침이 밝아오자 강둑을 내려가서, 이게 이제 공간이 이렇게 잘 봐야 돼. 어디로? 강둑을 내려가서 일본인 배에 이르러서 이제 조선말로 물어본 거죠. 거기에 이제 조선 사람이 한시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이러고 맞는 거잖아.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바로 이제 자기니까. 어찌 기쁘기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고, 그 다음에 최척은 오경의 시에 대해서 재능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건 이제 자잘한 정보인데, 수능 문제가 좀 스케일이 좀 작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결혼 전에는 몰랐잖아요. 결혼 후에 오경하고 이렇게 피리소리 들려주니까 갑자기 오경이가 한시를 뜬금없이 지어가지고 모르고 있었다 이거죠. 재능이 있는 여자인 걸 몰랐어요. 근데 알고 있었다, 결혼 전부터. 이건 틀린 것이다. 이건 이제 단순한 일치입니다. 그 다음에 오경은 어쨌든 이 시간에 따른 인식 문제입니다. 언제 알고 있었냐.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친하고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에 몰랐던 사실들이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충격적인 일도 알게 될지 몰라요. 결혼 이후에서야.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결혼 이후에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자, 4번에 오경은 가정의 구성원들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시집 와서 잘 대했잖아요. 잘 효도하고 잘 떠받들었잖아. 뭐 잘난 체 한 게 아닙니다. 시집식구들과 갈등 관계 이런 게 아니지. 오경이 시집 온 후에 최척의 집안은 점차
부여에 접다. 앞에 나왔잖아요. 어? 여기 설명이 나왔잖아. 재산도 시집온 오경이는 소매를 걷고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잘 대했습니다.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했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다 칭찬했고, 예, 돈도 이제 많이 벌었단 말이야. 뜻대로 재산이 점차 넉넉히 풀었다.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그 어렵게 꽈서 낸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단순한 정보들이야. 그래서 4번 이런 건 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친척들은 또 반응이 어땠느냐. 이 주변부 인물들. 오경이를 되게 좋아했잖아. 저쪽에 결혼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이웃 사람들은 다 칭찬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물 간의 갈등 중심으로 나온 건 없어요. 여기서 뭐 음모자 이런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게 뭐냐. 그럼 이 기억에서 미음의 밑줄 친 부분이 뭐냐면, 매월 초하루 니은은 정월 초하루에도 항상 만복사에 가서 자식 낳아달라고 빌었어. 그리고 이거 시간 표지어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기억 중에 하나지. 매월 초하루 중에 하나가 니은이야. 그 다음에 그 달에 바로 이제 아이를 점지받게 되죠. 잉태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은 이후에 니을은 매양, 늘 꽃피는 아침 같은 달뜬 밤에 피리를 불었고, 그 중에 어느 봄날 밤에 오경이가 한시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니을과 미음은 니을이 전체, 미음은 그 중에 하나. 그리고 기억과 니은도 기억이 전체, 그 중에 하나가 니은. 이제 디귿은 잉태된 그 달. 이런 것이니까 시간 표지요. 설명만 이제 맞추면 돼요. 쉽게 낸 겁니다. 기억은 인물의 심적 갈등, 심적 갈등이 발생하는 시간의 표지다. 그랬는데 심적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매월 초하루가 되면 이때 갈등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갈등은 이미 재산이 불었지만 자식이 없었어. 갈등이 이미 생겨났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월 초하루에 부처님께 빌었죠. 그러니까 기억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 게 아니야. 심적 갈등이 발생하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야. 그 디귿은 기억에서 발생한 갈등이 심화됐다. 디귿이 갈등이 심화됐냐? 요거는 이제 잉태를 했잖아요. 잉태를 했는데 무슨 갈등이야? 소망이 실현된 거죠. 갈등이 심화 아니죠. 틀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과 미음은 모두 과거 행위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 변화했다. 근데 뭐 요거는 대입을 안 해봐도 채척과 오경이가 뭐 적극적이다가 소극적으로, 긍정에서 부정으로 성격 변화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고소설에서는 성격 변화가 거의 안 나와. 요건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을은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의 표지다. 미음은 니을 중 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의 표지다. 했으니까 니을이 이제 인물의 행위가 반복되느냐, 항상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돼. 니을의 매양, 항상 꽃피는 아침에 항상 피리를 불었어. 맞죠? 그 다음에 미음이라고 했습니까? 미음은 니을 중에 항상 피리를 불었는데, 그 중에 어느 봄날에 오경이가 한시를 탁 화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음은 니을 중에 그 어느 달뜬 밤 중에 하나가 니을이 되는 것이잖아. 미음이 되는 것이잖아. 미음은 니을 중 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의 표시다. 요거는 무조건 맞는 거잖아. 너무 쉽게 냈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에서부터 이어진 행위를 알려주는 시간의 표지나, 니은은 기억에서부터 이어진 행위냐 아니냐. 그럼 니은은 기억에서부터 매월 초하루고, 매월 초하루가 이어진 것이 니은의 정월 초하루니까 요거는 맞다고 봐야죠. 요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그 행위가 완결된 순간이냐. 근데 미음은 사건이 다른 부분이죠. 지금 말하자면은 기억과 니은은 아이가 없었을 때 늘 빌었던 그 시간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들도 낳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아서 이제 피리 불고 놀았던 그때야. 그러니까 이 미음은 기억과 니은의 시간대가 뭐 문제 상황이 연결된 그런 시간이 아니야. 또 다른 행복하게 지내는 어느 봄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기역과 니은이 하고 미음을 연결시키면 안 돼. 미음은 그 행위가 완결된 순간이 아니라 미음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기역과, 그러니까 니은은 기역에서 이어진 행위라고 봐야지. 맨날 빌었으니까. 매양. 그 중에 하나가 미은이니까. 그러나 미음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행복하게 지내는 시간이니까 기역과 니은하고는 관련 없는,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의 행위가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무슨 말 이해되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시간의 표지다. 니은과 디귿은. 근데 니은과 디귿이 어떤 것이냐? 이제 소망을 빌었잖아. 니은. 그 디귿은 그달. 그 소망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잖아. 맞고요. 그런데 여기에 미음은 소망이 좌절됐다. 근데 이 미음은 지금 피리 불고 노는 때 아닙니까? 어느 봄날 밤에 오경이 한시 짓고, 요거는 소망이 좌절된 게 아니라 지금 행복하게 서로 재밌게 지내는 시간이니까 좌절이 아니죠. 쉽게 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 시점에 그 시간에서 인물들의 행위는 뭐고 그때의 상황과 심리는 어떤 상황이냐. 기역과 니은은 애 낳으려고, 애 낳게 해달라고 비는 시간이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이제 디귿까지, 기역, 니은, 디귿까지 비는 시간이고, 니을, 미음은 피리 불고 노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을, 미음은 달라. 기역, 니은, 디귿하고 그 시간대에 나오는 인물의 행위의 성격하고 다른 것이지. 기역, 니은, 디귿은 애기 낳아달라는, 그 디귿은 소망이 완결되는, 실현되는 시간이고, 니을, 미음은 노는 시간대란 말이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은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시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이게 나오는 문제예요. 우습게 보지 말고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21번 감사. 자, 최측전에는 설명 나오겠죠. 하나의 문제 상황, 뭐 애기가 없다가 생겼고, 또 전란 속에 이별했다가 만났고, 그러니까 이 출산에 대한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전란으로 이별했다가 다시 만나게 되기까지 또 다른 문제.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 장육존불. 아까 나왔잖아. 예? 장육존불. 이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도와줬잖아요. 또 예언의 실현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 그래서 몽속에 그 등에 점이 있어, 붉은 점이 있었잖아. 아, 이건 신이한 존재가 찍어준 얘다. 또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들. 뭐 꿈속에 나타났다거나, 또 공간적 배경, 중국으로 갔다가, 또 베트남으로 갔다가 안남, 예? 외국의 배경을 막 설정을 했잖아요. 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등장을 시켜. 일본인도 막 등장하죠. 일본인 배에서. 그래서 조선말로 이제 물어봤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등장하고 서사적 장치들이 확인되고, 이러한 서사 구조의 다양한 서사 장치는 흥미를 갖게 한다.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내용하고 일치되는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오경의 꿈에 나타났잖아. 만복사의 부처 장육존불이지. 그거는 현실적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잖아. 조력자입니다. 맞잖아. 몽속의 몸에 나타난 붉은 점은 바로 신이한 존재가 찍어줬다는 그 증거잖아요. 산의 아이의 몽석이죠. 출생과 관련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몸에 나타난 징표다. 맞고, 채책이 일본인 배에 이르러서 조선말로 물어보는 거, 그럼 외국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일본인이 있었다는 거죠. 고국 사람을 만나려 한다. 내 조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적 배경이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일본이라든가 안남, 베트남 확장했죠. 맞잖아요. 조선말로 물어봤다거나, 내가 우리 조국 사람, 고국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거나, 그것은 외국인들이 있는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게 맞다. 근데 이 말의 뜻이 뭔 말인가 알아야 돼. 오경이 들은 피리 소리 들었잖아. 오경이 채석을 터올리기 위해서 이별의 상황을 해결하는, 이 피리 소리 때문에 만날 수 있게 됐잖아요. 오경이가 한시도 지었고, 피리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소사의 인과적인 장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란 말이야.
그래서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로 이 피리 소리가 작용하고 있다. 무조건 맞는 거잖아. 그 다음에 5번에 채적과 오경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있죠. 기쁘잖아. 문제 해결에 따른 기쁨이잖아요. 눈물이 닿아자 피가 흘러내려. 얼마나 기뻤으면, 너무나 기뻐서 피눈물이 흘렸잖아. 근데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이 아니잖아. 이건 너무 쉽게 낸 거야. 너무나 기뻤다. 최적전은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낸 문제의 흔적이 강하고요. 이런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맞출 것 같지만 쉬운 문제를 틀려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제시문의 발제문, 구성법 잘 보고, 특히 시간 표지어 있잖아. 이런 거 20번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물에 대한 이해, 중심인물, 주변인물, 태도, 반응. 그 다음에 18번 아주 쉬운 문제, 낭만적 인물의 배경을 통해서 21번 같은 문제 아주 평이하게 냈으니까 여기서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잘 보고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